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은 탄핵이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훗날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2012년과 201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장기적인 의도를 갖고 새누리당의 황우여 씨나 김무성 여러분들 이런 당대표를 설득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여러분들 통과시킬 때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제도 하나가 완전히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경제학과 같은 그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로의존성 패스 디펜던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정 시점에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제도나 법이나 기술의 선택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종의 경로의존성 패스 디펜던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대한민국은 2012년과 13년에 당시에 새누리당에 야무지지 못한 사전투표 제도를 여러분 도입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국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번 기회가 주어졌죠. 2020년도 4.15 총선 때 이 사전투표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 노출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빴고 또 뭐 무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5년 뒤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 해결 못하면 다음에 5년 뒤에 뭡니까? 뭐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나라가.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오늘 이 한국 앞날 이석우 변호사가 올린 하나의 글이 한국 앞날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보시죠.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같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다.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이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두가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파헤치는 거고 중국인들이 불쌍한 이유는 변종 자본주의를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겠으나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부의 축적이고 결정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제도화가 되고 이번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면은 그냥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는 거죠. 뭐 모든 국민들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돼 가지고 이런 배만 좀 챙길 수 있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사는 것이 내용이 다른데 남들보다 돈은 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는 것보다 돈만 많으면 범죄인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입틀막이 더 좋은 인간들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다. 중국식 변종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다. 나라가 좀 자유롭고 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을 닮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부정선거를 기획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 비슷한 체제로 가자는 거죠. 이번에 그게 결판이 날 겁니다. 중국 비슷한 체제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한번 여러분 역전을 도모할 건지 탄핵 심판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중에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결정입니다.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이번 탄핵 심판은 친중 국가로 갈 건지 아니면 친미 국가로 갈 건지 친정의 쪽으로 갈 건지 반정의 쪽으로 갈 건지 선의 쪽에 쓸 건지 악의 쪽에 쓸 건지 그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번에 본인들이 인용해서 대통령을 목을 날리게 되면은 그로서 대한민국은 그냥 오아리마스 일본말로 끝나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국회의원들이 2012년과 2013년도에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손들에게 멍해가 되고 본인의 노후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할 때 사람들이 참 신중하고 생각이 좀 깊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른바 우리가 경로의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2012년도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제도가
추진이 돼서 2013년도에 제도가 완결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겁니다. 일단 제도가 새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새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제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카라카스의 이런 모처에서 모든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베네수엘라 선거가 무너지면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정치인뿐만 아니고 대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완전히 나라가 바닥을 칠 때까지 그 제도 때문에 계속 나라가 가라앉게 되는. 그게 여러분들 이른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로의존성 패스트 디펜던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국가가 특정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뭐 우리 한국인 이런 게 소용없습니다. 그냥 제도가 여러분들 세팅이 딱 되면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죠. 이 경로의존성. 그러니까 뭐 점쟁이 이야기 들을 거 없고 이렇게 이론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데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 믿지 마시고 이렇게 이론을 보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경로의존성 이론은 특정 시스템이나 과정의 현재 상태가 과거에 내린 선택이나 사건 혹은 초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 거 하니까 이 이론이라는 것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대수의 법칙 이게 뭐 이론이잖아요. 이론은 현재를 분석하는 데 도움되지만 미래를 전망하는 데 엄청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 이야기를 들었지 마시고 이 이론을 여러분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쟁이 이야기 많이 듣지 마시고 그런데 점쟁이 이야기 자꾸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죠.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점쟁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거. 점쟁이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 운명도 잘 모르는데. 경제학에서는 특히 시장 기술 제도 조직 등의 발전과 변화 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2년과 13년에 머저리 같은 새누리당의 이런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덜커덕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5년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더 악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진짜 한국은 골로 갈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경로의존성 이론에 기반을 두게 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경로의존성의 일환에. 경로의존성은 역사가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초기의 선택이나 사건이 이후의 경로를 제약하거나 형성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초기 조건의 중요성, 초기 선택이나 우연한 사건이 장기적인 결과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만과 여러분 한국의 경제 성과는 훨씬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 결판이 났는 거 아니에요. 2012년 13년도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분들 그 격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더 격차가 활대된 겁니다. 저는 절대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는 것이 경로의존성 이론에 따르게 되면 그냥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점쟁이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런 거 안 믿고 그래서 오늘 경로의존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로의존성은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학습 효과, 관행의 고착화 등과 같은 자기 강화 메커니즘의 강화가 됩니다. 처음에 1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2024년도에 4월 10일 총선에서 28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300만 표 위조투표에 투입될 겁니다. 뭐냐? 자기 강화 메커니즘입니다. 셀프 리인폴싱 메커니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뭡니까? 계속 부정선거처럼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만하고 이러면 한국은 이미 경쟁이 끝난 겁니다. 제도의 경로 의존성 의론에 따르면 여러분들 TSMC 대만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5배 6배 이런 시장 가치가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4배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뭡니까 점쟁이가 이야기하던데 그런 게 소용없는 겁니다. 점쟁이고 나발이고 이론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규모가. 나라는 점점 골로 가는 겁니다. 자기 광화 메커니즘 때문에. 락인 효과 특정 경로가 선택된 뒤에는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로에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려면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락인 효과 딱 갇혀버리는 거. 딱 갇혀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 한국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뭡니까 진짜 뭡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제도와 법률 제도 경제학에서는 특정 법률 제도 규범 관행이 경로 의존성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를 듭니다. 사전투표제도를 여러분들 폐지를 하려면 민주당이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사저항하게 그래서 피 흘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뭐 삼성전자 주식이 좀 좋아져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겠죠. 왜냐하면 뭐 가는 게 뻔하게 보이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조건과 선택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나 정치는 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탄핵파 탄핵공작파 전부가 다 뭡니까 나라를 골로 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과거의 선택과 초기 조건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경로 의존성 이론은 대단히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